시청자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돈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축구라는 비극과 희극이 뒤섞인 무대 위에서 그 말이 얼마나 처절하고 또 부끄럽게 증명되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귀화 선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애국심이라는 화려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떨어져 나가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용병의 차가운 민낯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더 나아가 돈으로 충성심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랑 없는 결혼을 굳게 믿었던 한 국가 축구계에 처량하기까지 한 그 순진함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위선으로 가득 찬 연극의 화려한 막을 찢어버린 것일까요? 그라운드 위에서의 결정적인 실책?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새하얀 청구서였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중국 매체 소후에 따르면 무려 9개월 동안 소속팀 하나 구하지 못해 무적 신세로 떠돌던 그가 새로운 팀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봉 1,7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33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만약 중국 국가대표팀에 발탁될 경우 이 천문학적인 연봉과는 별개로 경기에 뛸 때마다 받는 출전 수당까지 따로 책정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9개월간 그라운드 냄새조차 제대로 맡지 못한 선수가 커리어가 꺾이를 대로 꺾인 31살의 선수가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프로 선수의 치열한 협상 테이블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돈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 파렴치한 자백입니다. 나의 애국심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33억 원을 주지 않으면 국가를 위해 뛸 수 없다는 바로 그 추악한 진심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볼까요? 한때 페르난두는 정말이지 완벽한 배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오성홍기, 중국의 국기를 자랑스럽게 게시하며 새로 찾은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중국 축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귀화 정책의 희망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중국의 클럽들은 막대한 황사머니를 그의 발밑에 쏟아부었고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결과로 보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 같았죠.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중국 축구를 떠받치던 경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돈줄이 마르자 구단들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그를 붙잡아 두었던 막대한 연봉이라는 끈이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라운드 위에서조차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중국이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베트남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무너졌던 바로 그 순간, 돈으로 사들인 용병들로는 절대 팀을 완성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구단이 파산하고 더 이상 거액의 연봉을 줄 곳이 없어지자, 즉 상품의 유통기한이 다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중국 국적과 여권은 순식간에 자신의 몸값을 흥정하기 위한 사업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33억을 달라, 아니면 대표팀에서 뛸 수 없다. 이 뻔뻔한 요구는 바로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내 사랑의 가치는 33억이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 총국의 절정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페르난두입니까? 아니면 중국 축구입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쪽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익으로만 얽혔던 양쪽 모두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공평하고 당연한 귀결, 바로 자업자득입니다. 먼저 페르난두를 보십시오. 그의 죄목은 탐욕과 환상입니다. 1993년생, 이제 30을 훌쩍 넘긴 나이. 부상도 아닌데 무려 9개월 동안이나 소속팀을 구하지 못한 선수가 여전히 자신이 천문학적인 돈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그런 허황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선수 경력은 명예로운 부상이나 어쩔 수 없는 기량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끝없는 탐욕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환상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축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과연 순수한 피해자일까요?
천만에요. 그들의 죄목은 순진함과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 선수의 국격뿐만 아니라 그의 충성심과 애국심까지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소년 시스템부터 차근차근 뿌리부터 튼튼하게 팀을 만들어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손쉬운 용병에게 국가대표팀의 미래를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문학적인 돈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팬들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으며 이제 남은 것은 아시아 전체의 조롱거리라는 초라한 현실뿐입니다. 연극의 막이 내리고 모든 소동의 먼지가 가라앉은 지금 우리 앞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월드컵 트로피? 국민들의 가슴 벅찬 자부심? 아닙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완전히 실패로 끝난 잘못된 정책이 남긴 차가운 잿더미뿐입니다. 이제 중국 축구계 스스로가 뼈아픈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화 효과는 완전히 사라졌다. 수십억 인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선수에게 등을 돌린 팬들은 배신감에 떨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신성한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오직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개인적인 무대로만 여겼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부은 중국 귀화 정책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그 위에는 오직 실패와 낭비라는 두 글자만이 초라하게 적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어쩌면 더 뼈아픈 진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페르난도는 중국 팬들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든 파국의 시작, 이 모든 비극의 첫 단추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수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못했던 줄줄이 파산해버린 중국 클럽들의 재정적 붕괴였습니다. 먼저 약속을 저버린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저버린 쌍방의 배신입니다. 애초에 진정한 충성심이나 애국심이 아닌 오직 돈이라는 위태롭고 거짓된 기반 위에 세워졌던 관계 속에서 대체 어떤 진정한 믿음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쪽은 돈으로 충성을 사려 했고 다른 한쪽은 돈을 보고 충성을 연기했습니다. 그 거짓된 약속의 고리가 끊어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돈과 거짓으로만 지탱되던 관계 속에 진정한 충성심이 싹틀 공간은 단 한 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페르난도의 이야기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중국 축구의 헛된 꿈에 내려진 차가운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을 증명합니다. 바로 애국심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병은 결국 용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중국 축구가 이번 사태를 통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가장 비싼 교훈일 것입니다. 진정한 국가대표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목에 가격표를 건 용병이 아니라 가슴에 뜨거운 심장을 품은 전사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과연 중국 축구 귀화 정책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이 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중요한 조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